폭염의 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요즘 부쩍 늘어난 질환이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찾아오는 바이러스 수막염인데요.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서 자칫 여름 감기로 오인해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 수막염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또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 가톨릭대학교 인천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김기환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 수막염이란 용어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수막염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을 말하는 겁니까? 네, 수막이라는 것은 뇌를 싸고 있는 막을 말합니다. 이곳에 염증이 생긴 것을 수막염이라고 하고요. 뇌수막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개는 이제 두통이 되게 심하고 발열이나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뇌수막에만 염증이 한정되지 않고 뇌 쪽으로 염증이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수막뇌염 또는 뇌염이라고 얘기하고 이 경우는 뭐 경련이라든지 의식변화, 운동조절장애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에 따라서 바이러스성 수막염 그리고 세균성 수막염 이렇게 나뉜다고 하던데요. 이 두 가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바이러스에 의한 수막염이나 세균에 의한 것이나 둘 다 이제 초기에는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뭐 열, 두통, 구토 증상이 다 나타나는데요. 바이러스에 의한 수막염보다 이제 세균에 의한 수막염이 염증이 훨씬 더 심하게 생기고 이제 전신적으로 염증 반응이 더 심하게 옵니다. 치료가 빨리 되지 않으면 세균성 수막염의 경우 이제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더 심하게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세균성 수막염은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예방 접종으로 이제 면역을 키워주고 있고 또 우리나라 환경이 그런 세균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요즘 주로 보게 되는 것은 주로 이제 바이러스성 수막염이 되겠습니다. 걸렸을 때 통증이나 피해는 세균성 수막염이 더 심하긴 한데 요즘 많이 걸리는 건 이제 바이러스성 수막염이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바이러스 수막염 환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이제 바이러스 수막염을 일으키는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장 바이러스 또는 이제 볼거리를 일으키는 볼거리 바이러스, 또 헤르페스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가장 흔한 것, 또 전체적으로 가장 흔한 것은 이제 장 바이러스입니다. 이 장 바이러스는 초여름부터 더운 철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행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족구, 이 수족구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장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수족구 말고도 이제 다른 질환들이 올 수도 있는데 뭐 감기처럼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내염 이런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오염된 물이나 손을 통해서 굉장히 잘 전파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 학교나 수영장 등에서 전파가 많이 일어나고 해서 뇌수막염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서 바이러스성 수막염 그리고 세균성 수막염의 공통 증상이 뭐 열이라든가 두통 이런 것들을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바이러스성 수막염이 좀 더 흔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바이러스성 수막염에 걸렸을 때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네, 우선은 이제 감기처럼 열 같은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제 수막염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뇌압이 올라갑니다. 머리 쪽에 압력이 올라가서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아이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이 이후에 이제 구토나 메스꺼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뇌압의 상승 때문에 눈이 아프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열, 두통 그리고 구토 증상이 생기게 되면 수막염으로 진행됐구나 하고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수막염의 증상 말씀을 해주시는 게 이제 뭐 발열, 두통 이런 것들인데 얼핏 보기엔 감기와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요즘 냉방병도 그렇고 여름 감기 때문에 두 개가 좀 혼동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사실 굉장히 좀 비슷하게 올 수도 있는데요. 이제 감기 증상이라는 것은 대개 이제 열 같은 것들 동반되겠지만 뭐 재채기, 콧물, 기침 이런 이제 호흡기 증상들이 대부분 오게 되고요. 두통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구토를 동반할 정도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열이 나면서 심한 두통, 심한 구토, 반복되는 구토 증상이 있다면 수막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토와 메스꺼움이 이제 좀 발견이 된다면은 수막염을 좀 의심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이러스 수막염 이게 심해질 경우에는 어떤 후유증까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수막염의 이 원인이 이제 바이러스일 경우에는 대개는 저절로 잘 낫고 한 3, 4일이면 모두가 뭐 다 좋아지기도 하는데요. 이제 염증이
수막에 그치지 않고 뇌 안쪽으로 진행될 경우에 우리가 이제 수막 뇌염 또는 뇌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의식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의식이 이제 혼미해지고요. 경련, 그리고 운동장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뇌 중에서 뇌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호흡하는 거랑 그다음에 심장의 기능 이런 것을 담당해야 되는데요. 이쪽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긴 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심하게 진행되는 과정은 그렇게 흔한 과정은 아닙니다. 네,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낳는 사례는 흔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약간 안도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좀 미리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바이러스 수막염 특히 주의해야 할 취약한 사람들이 따로 있을까요? 네, 이 장 바이러스 감염은 주로 이제 앓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영아를 비롯한 소아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어린 연령에 이제 감염이 경험이 많이 되게 되는데요. 성인이 되면서 잘 안 앓는 이유는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이 되더라도 이제 면역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감염이 심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잘 걸리긴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성인들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아무래도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다 보니까 전염성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디에서 또 어떤 경로로 전염이 되나요? 네,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장 바이러스라는 것은 이제 장에서 증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장에서 증식한 것이 이제 바깥으로 퍼지려면 대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뭐 때로는 이제 호흡기 감염이 될 경우에는 호흡기를 통해서 옮길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장 바이러스는 대개는 오염된 물을 통하거나 또는 오염된 물건이 매개가 되어서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염된 손이나 물이 이 바이러스가 들어있어서 그게 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병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장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팠던 사람들이 증상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올해는 한두 달 동안 대변에서 검출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유행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보통 이 세균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궁금해지는데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불행히도 아직까지 이 장 바이러스에 대한 특별한 치료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대개는 저절로 낫게 되는데 우리 몸이 면역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 심하게 두통이 있고 구토가 심해서 탈수가 온다거나 하면 이제 수액 치료를 받는 게 좋고요. 그리고 뇌압을 감소시키는 그런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아예 안 걸리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별하게 좀 이런 바이러스성 수막염 조심을 해야 하는 사람들 또 조심할 수 있는 방법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뭐 심하게 앓을 수 있는 세균성 뇌수막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예방 접종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추천 연령대에 잘 접종을 하면 이제 막을 수 있지만 이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같은 경우는 아직 예방 접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병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생 관리나 손 위생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고요. 특히 장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손 위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이제 보육원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위생 관리와 손 위생을 더욱 잘해야 되고요. 요즘 또 수영장을 많이 다녀오시는데 수영장 다녀와서는 손을 잘 씻고 또 물을 좀 자주 마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손톱을 입에 넣거나 물을 뜯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아주 좋지 않은 버릇입니다. 이런 것들은 꼭 이제 습관을 고치도록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린 영아를 돌보시는 분들 이제 손위생 주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기저귀를 갈아준다든지 또는 대변이나 소변을 보는 걸 도와주고 난 다음에 반드시 손을 씻는 이런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손을 잘 씻어야 할 거고 또 그런 손을 입에다 갖다 대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어른을 잘 따라서 하니까 어른들이 손 자주 씻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김기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